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올해 산타의 선물은 변동성일까요? 12월이 흔들립니다. 원자재 시장, 환율 시장의 변동성에 이어서 중국과 그리스 증시가 급락세를 탔습니다. 기록적인 낙폭이었죠. 중국이 5.4%, 그리스가 12.78% 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의 과열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한머니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빌미가 어제 됐습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하게 되면서 27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요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급변하면서 올해 들어서 환율 변동성 지수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는데요.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잘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악재를 만나면 크게 하락하는 그 종목과 증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응 전략을 세심하게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살펴보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오를 때는 왕따처럼 따라가지도 못하더니 밀려나니까 왜 이렇게 또 이럴 때는 기분 나쁜 동조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밤에 이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좋지 못했고요. 어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우리 증시 이런 영향, 여파가 그대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밀려나고 있고요. 주요 이동평균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을 내주거나 혹은 여기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덧 1950선대에서의 흐름 보입니다. 2000선 얼마 남지 않았다. 연내 2000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밀려날 때는 또 굉장히 쉽게 밀려나네요. 0.62%의 조정입니다. 1958.76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일봉 상황 확인하고 계십니다. 노란색 라인이 좀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 노란색 라인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이 부분을 내줬습니다. 현재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좀 밑돌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노란색 라인이 왜 중요할까요? 보시면은요, 11월 들어서 한 차례, 두 차례 꾸준히 이 20일 이동평균선은 좀 지지를 하면서 우리 증시가 움직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봉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좋지가 못했습니다. 좀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보시면 9시 후반 구간대는 1955.27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섰다가 1950선 중반에서는 약간의 좀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마음이 한껏 얼어붙었습니다. 싸늘하기만 한데요. 특히나 외국인 먼저 보시죠. 장 초반부터 대거 물량을 출회해 놓고서 이런 물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937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도 보시면은 기관은 매도로 가닥을 잡고 꾸준히 좀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는 333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만 사고 있는데요. 개인도 사실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매수 규모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270억 원 정도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내수주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낙폭이 큰 업종입니다. 기계가 가장 크게 밀려나네요. 2.43%의 하락 흐름입니다. 두산중공업도 안 좋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부진합니다. 이런 영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건설, 증권, 은행, 화학 순으로 1%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그나마 잘 버티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 전기, 가스나 이 음식료가 그래도 좀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하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되고 있는데요. 지금 딱 두 업종, 이 두 업종만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강보합권에서의 흐름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을 찾아서 떠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업종 확인해 보신 것처럼 오늘은 전기가스 그리고 음식료 이 두 업종만이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가스 중에서는 한국전력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관련된 뉴스들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있는데요. 어제는 LG U+에 대한 블록딜 소식, 그리고 오늘은 한전 KPS를 블록딜로 지분 매도했습니다. 우선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오늘도 1.18%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블록딜 소식이 있었던 LG U+, 어제 1% 정도 밀려났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오늘장에 블록딜 소식 나왔던 한전 KPS는 현재 1.71%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한전 KPS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전 KPS 보겠습니다. 오늘 두 건의 증권사 분석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트레이드 증권입니다. 중요해진 올해의 배당 성향이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91,000원 제시했습니다. 포인트는 오버행 이슈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 배당 성향이 45% 유지되는지 보자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55%의 지분 가운데 4%를 매각할 계획인데 어제 2% 지분을 시간 내 블록딜 형태로 매각을 했고 나머지 2%가 남았습니다. 외국인의 한전 KPS에 대한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 지분 매각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오버행 이슈는 마무리 국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지분율 하락이 좀 앞으로 배당 성향에 영향을 미칠지가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분율이 높을 때는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배당 성향이 75%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전 KPS의 배당 성향은 45%로 떨어졌는데 올해 한전 KPS가 이 45%를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45% 이하에서 결정이 난다면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쓰리고를 외치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06,000원입니다. 쓰리고가 뭔지 궁금하시죠? 포인트입니다. 내년 이후에 실적 개선 본격화, 배당 성향 50% 예상, 블록딜 할인 매각에 따른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한전 보유 지분 2% 블록딜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추가 오버행 이슈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내년 이후 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확대 등으로 내년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림 보시죠. 그림에서는 한전의 신규 수주, 해외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 나오고 있는데요. UAE,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경상정비 등 해외 수주 증가세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당 배당금은 1,700원, 배당 성향 50%, 배당 수익률 2%로 예상했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과 블록딜 할인 매각에 따른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나온 리포트 보시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인데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지속적인 성장 매력에 대한 투자 관점 유효하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99,000원 제시했습니다. 강력한 내수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내수업체 이상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포인트 보시죠. 네, 매출이 감소하지만 이익률이 개선되고 수출하는 내수주의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을 통해 키운 발전소 설비 운영과 보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꾸준한 수주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주를 전망하면서 한전이 진출한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운영 보수에 대한 수주 규모만 해도 1단계만 봐도 1조 원 이상이 기대되고 있어서 해외 수주를 통한 추가적인 성장 매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지속 가능한 ROE 22%, 무위험 수익률 2.8%, 시장 위험 프리미엄 6.1%를 적용해 산출한 적정 PBR 5.9배를 반영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꾸준한 해외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또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보다 일단 이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능력 탁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무엇보다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계속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종목인데요. 12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배당 성향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부근에서 지지하면서 반등할지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특징 살펴보시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마켓 이맛 일장에서도 헬로 차이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중국 증시를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어제 중국 증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중국 증시는 오늘장 개장을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동시호가 구간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장에 어마어마하게 밀려났었죠.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일봉 차트 보이시나요?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장에서 5% 넘게 크게 밀려났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요. 이렇게 되면서 종가가 2,856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앞서서 6거래일 연속해서 좀 상승을 하다가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좀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우리 증시의 그 여파가 좀 반영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관련된 ETF 오늘장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본토 상하이 종합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ETF를 좀 묶어봤는데요. 보시죠. 지금 보시면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타이거 합성 차이나 쪽이 11%대 그리고 이 밖에도 나머지 ETF도 5에서 7% 정도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어제 이들 ETF 같은 경우는 대체로 플러스권 내에서 마무리되거나 혹은 이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이 중국 증시 어제 오후장에서 낙폭이 상당히 좀 커졌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이 부분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의 급락과 함께 ETF주들도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 중국과의 국적을 가진 종목들은 오늘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다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국적을 가진 종목들입니다. 어제도 무닥의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중국 원양자원 두 종목 상한가 안착입니다. 차이나 하오란도 10% 이상 오르고 있고요. 완리와 SNC 엔진그룹 7%, 5% 각각 오르네요. 이 밖에도 차이나 그레이트, CKH, 웨이포트, 글로벌 SM까지 모두 다 강한 흐름입니다. 글로벌 SM도 6%대, 웨이포트도 7%대. 그리고 오늘 장중의 흐름도 보시면은요. 일봉을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장중의 이 상승 흐름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비스타, PM풍년, 리홈쿠첸, 아모레퍼시픽은 이 중국의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중국과의 교집합을 가진 종목들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비스타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이 한 업체를 통해서 이 해외 쪽의 이 매출 성장을 위해서 지금 판매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의류와 관련된 업체인데요. 오늘장에서 8% 이상의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밥솥 관련주 PM풍년과 리옴쿠첸 2%, 4%의 각각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요. 앞서서 좀 한 차례 큰 폭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장에서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중에 3%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승폭 내주면서 1.5%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장 밀려납니다.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 지켜낼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0.46% 정도의 조정 양상 띄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543.99포인트입니다. 노란색 라인 보이시죠? 지금 현재 딱 노란색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분봉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잠시 플러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개장하고 나서 금방 플러스권 보이다가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5분대 되면서 543포인트에서 저점 다지고 이후에는 부근에서의 횡보 양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초록색과 빨간색 라인의 마이너스권 내에서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관부터 살펴보시면은요, 꾸준히 매도폭 늘려가죠. 47억 원, 48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빨간 라인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지금 보시면은 꾸준히 좀 매도하다가 갑자기 좀 매수로 현재는 돌아서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지금 매수로 돌아선 점 긍정적입니다. 6억 원 정도의 현재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현재 15억 원의 제한적인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왕 마음을 좀 고쳐먹은 거 꾸준히 좀 매수폭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내에서의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최근에 코스닥에서는 몇몇 테마주들이 빠른 순환매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좀 연속성이 확인되는 종목군으로는요, 바로 사물인터넷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지금 오늘 장에서도 대체로 흐름이 좋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링네트가 9%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ITX와 코콤, 한국전자인증, 알파칩스, 엔텔스, 모다정보통신 이런 종목들 강하고요. 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 가운데 가장 탄력 좋았던 종목이 이루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루온 오늘은 3%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전거래를 다소 부진했던 링네트가 오늘은 대장으로 나섭니다. 현재 가장 탄력적인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 내부에서도 종목별로 순환매를 돌리면서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4분기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공통점을 묶어보니까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코리아 서킷가 이 실적 모멘텀을 안고 상한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종목 확인해 보시면은요, 지금 플렉스컴 3% 가까운 상승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 가장 좋았던 종목이 신화 인터텍이거든요. 장중에 10%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는 약간 윗꼬리가 달립니다. 5% 정도의 상승 흐름입니다. 인터플렉스, 서원인텍, 네페스 같은 종목 2에서 4%대 동반해서 상승 시세 내고 있습니다. 개별 재료를 내놓은 종목군도 있습니다. 바로 이 KCW 그리고 경창산업이라는 두 종목인데요. 독일의 로버트 보쉬와 함께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뉴스 체크해 보시죠. 이 합작법인은 차량용 와이퍼를 만드는 업체라고 합니다. 이 내부적인 내용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창산업이 KCW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 따라서 이 경창산업이 KCW 주식 공개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KCW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되는 경창산업은 KCW의 주식을 모두 다 공개 매수한 이후에 자진 상패 처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그래서 자회사가 되는 KCW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경창산업은 장 초반에 10% 이상 급등하다가 현재는 약간 상승폭 반납하면서 5.42%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